행정실무 13주차 교육입니다. 벌써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뒷배경이 좀 바뀌었죠?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이제 직원들 다 이제 집에 보내고 저 혼자 남아서 강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우리 학생들이 4학기 학기 중에 4분의 1을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 과정에서 우리 벌써 다다음 주가 15주차 이제 기말고사가 될 텐데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통해서 일단 여론 수렴을 먼저 진행을 하는데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대면으로 해서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볼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서 중간고사와 같이 과제로 대체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 다음 주에 한번 단톡에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의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13주차 교육을 하고 이제 14주차는 사회복지 이제 현장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텐데요. 우리 그 다른 과목 우리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가족복지론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복지론은 1차 시부터 이제 13주차 강의까지 이제 정리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행정실무는 지금 다음 주에 일단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이제 리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지금 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리뷰보다는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14주차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13주차 한번 강의를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이 앞에서 이제 PPT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이제 시설에 대한 평가와 지도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3년의 주기로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의미하고요. 지도점검은 매년마다 이제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제 운영되는 이제 구나 시로부터 이제 그 받는 점검을 바로 지도점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제가 사무실이 또 이렇게 오늘 하게 된 것도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죠? 자, 이런 과정에서 저희도 복지부에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이제 국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반받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절반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2억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요. 2억은 시로부터 받아서 11명의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3년마다 받고 있는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그 평가 편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목록으로 이런 어떤 평가 척도로 평가를 받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실제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기관에서 받고 있는 이제 3년마다 받고 있는 평가 도구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시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받고 있는 평가에 대한 어떤 툴을 갖고 이제 2차 시, 3차 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눠서 이제 개요 부분 및 기관 운영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2차 시 때 얘기를 하고요. 3차 시 때는 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차 시 때 내용들을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끝자락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대면 수업을 이제 하진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고요. 또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같이 마지막 주에 만나서라도 이제 시험을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제 발언과 달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먼저 13차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에 이제 받았던 이제 평가 툴을 이제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제 이 평가 척도를 이제 공공정책 평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 평가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19년도에 이제 평가 툴을 갖고 이제 나름대로 또 평가를 또 받았고요. 이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있는 이제 지금은 34개의 기관인데 34개 기관을 대표해서 이제 평가 툴을 이제 개발하는 우리 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공정책 성과평가연구원은 통해서 이 평가 툴을 만들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편람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용들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직접 평가 이 척도를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개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는 평가의 목적, 대상, 범위, 기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 개요로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가 체계 및 지표, 평가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제 체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감점은 어떻게 한다, 또 오름의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평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사례평가 진행 방법, 현장평가 진행 방법, 그 다음에 결과 해람 및 결과 확정, 평가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전체적인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프로세스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자, 평가는 왜 할까요? 우리 기관 노인보호 전문가를 이제 평가의 목적은 이제 기관에 대한 운영 그리고 사업 성과에 관련된 것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질적 성장과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 가운데는 이제 노인학대 예방 사업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 제정 및 효과적인 사업 운영의 방향을 재설정을 함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가를 누가 받냐라고 봤을 때 전체 기간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 이제 대상을 하는데 설립된 지 3년이 안 된 기관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당시에는 29개 기관이 있었는데 이제 그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 이제 사업이 3년이 안 된 기간이 5군데 있다 보니까 총 24군데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6년도의 평가는 이제 3차 년도 13, 15를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년도에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19년도에 또 평가를 했다 그랬죠. 19년도에는 그 전 3년도에 계획을 갖고 이제 평가를 실시를 한 거죠. 자, 그 전에 먼저 모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설치된 지 3년 이하에 된 기관을 중심으로 모의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3년 동안의 성과를 갖고 이제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서 이제 1일부터 13岁까지 3년 동안의 어떤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내렸고요. 자, 이 평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어떤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정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나타난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평가는 어떤 평가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12주차의 전략기획 시간에 배웠죠? 자,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전략 목표에 의해서 성과 지표를 개발하게 되는데, 성과 지표는 이제 정성 지표와 정량 지표가 있다는 거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단 구성 시 평가운영위원회가 현장 평가단을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 현장 평가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이 기관에서 있다 보니까 2000년도에 그때 한 2008, 9년도에 이제 했던 평가 때 제가 그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 노보 기관장들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나름대로 담보한다는 부분에서 약간 좀 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을지 모르지만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방 노보 기관장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 평가 체계를 보면 기관 운영적인 측면과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관 운영은 기관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사업 운영은 이제 사례 관리, 예방 교육, 홍보 및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는 2개 대부류, 5개 중부류, 이제 3개 또 이제 소부류로 총 23개의 8개 소부류로 해서 23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돼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운영 부분은 총 13개의 지표로 해서 75점으로 구성을 하고요. 기간 운영은 이제 25점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한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량 지표는 64점, 정량 지표가 36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운영이 되게 되고, 이제 24개의 평가 지표 중 정량 지표 12개, 정성 지표 5개, 혼합 지표, 이제 혼합 지표라는 건 정성과 정량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량 지표는 51점, 정성 지표가 18점, 혼합 지표가 31점으로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2가지 대분류 기관 운영과 사업 운영 부분에서 두 가지 부류에서 중부류 기반 구축, 조직 관리, 사례 관리, 예방 교육, 홍보 및 협력 체계 구축 5개의 중부류, 그다음에 이제 8개의 소부류로 해서 인력, 자금, 기획 인사, 재무 관리,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판정, 서비스 제공, 사례 종결 및 사료 관리 에 대한 측면에서 이제 정량과 정성을 이제 하고, 또 정량과 정성을 또 섞는 혼합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년도 평가에 비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부분들은 신규라고 이렇게 내기들을 적어놨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12주차에 얘기했던 성과지표 부분에서 이제 그 가점을 주는 항목들이 있고요. 이제 가점 주는 거는 기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평가위원들에게 정서평가로 점수를 투입했을 때 2점을 더 추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감점 요인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사무실과 상담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어떤 그런 사례 기록에 대한 어떤 처리 규정, 그다음에 그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현금 출납부 수입 기록과 기정이 되고 있다, 되지 않다거나, 또 사례 판정 같은 경우는 사례 판정 위원들이 4개 분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1점 아니면 0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평가지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이제 조작한 흔적이 있다거나, 나름대로 비의도적이지만 해당 실적이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단계를 무조건 조작을 했다는 어떤 고의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평가 등급에 있어 A, B, C 등급에 있어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무조건 B등급이었으면 C등급 한 단계를
몇 개씩 이제 책정을 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체 평가를 할 때 여러분들로 제대로 조사를 적어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가 방법은 자체 평가. 먼저 평가를 하기 전에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먼저 이제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례 평가는 뭐냐면 우리 기관에서 이제 많은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랜덤으로 이제 무작위로 이제 우리 그 심사위원들한테 보내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와갖고 이제 잘 됐다라고 이제 한 것들 우리가 제시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현장에 직접 와서 현장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 전에 이런 평가 툴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오이 평가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평가 지표를 확정하기 위해서. 자, 우리 전략 기획 시간에도 배웠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고 수정 보완해서 평가 지표를 이제 최종 확정 지입니다. 평가 프로세스는 자, 첫 번째가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례 평가를 이제 중앙에 보내서 평가를 받는 방법, 아니면 현장에서 사례 상담 일지를 평가받는 방법, 이제 3단계는 현장에서 직접 현장 평가를 받는 방법, 네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바꾸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의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의의해서 이제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평가에 대한 점수라든지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이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이걸 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5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성지표, 전원지표를 구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결과 해라 및 결과를 확정하는 작업들로 해서 모두가 진행됩니다. 자, 평가단은 이제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구성은 중앙로보가 이제 협의해서 하는데 이제 외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제 대부분 꾸려지게 되는 것이죠.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큰 대부류 중에서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기관 운영 부분의 첫 번째 항목 인력 충원율. 얼만큼 인력을 잘 충원했냐? 자, 법정 직원 수에 곱하기 365일을 했을 때 얼만큼 그 해당 일수의 직원들이 잘 근무를 했냐? 사실은 직원들이 이제 만약에 365일을 다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330일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90% 이상 했을 때 5점을 주고 60% 미만할 때는 3점을 주고 왜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직원들이 자꾸 이직률이 생기게 되면 중간에 이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 충원율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을 한 명 일부러 뽑는 타이밍을 늦게 둬서 인력 충원율을 갑자기 낮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인력들이 준비하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인력 충원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들, 운영 법인들이 있는데 각 기관별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로 받던 경상보조금에 이제 법인전입금이 얼마큼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느냐. 4%면 1점, 3%면 0.8점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내려가는데 그만큼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기관의 어떤 충당금들을 더 지원하고 운영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점수를 더 가산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더 점수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후원금의 비율. 자, 법인 전입금 통해서 이제 법인에서 충당하는 금액도 있지만 이제 후원금 얼만큼 이제 기관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공동 모금이라든지 KTNG, 삼성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얼만큼 지원들을 확보를 했냐, 외부 자원들을 얼만큼 잘 확보했냐,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성, 자원들을 잘 확보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거는 현금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 내지 보조금의 후원금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8%, 4% 미만이면 1점, 0.1점, 0.4점 그 비율로 해서 이제 외부 자원들을 그만큼 잘 확보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비율이겠죠. 이거는 이제 정량평가죠. 딱 액수 나오니까 후원금 액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정량평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의
적절성. 이 부분은 이제 정성평가죠. 사업계획을 잘 수립했는지, 수립 안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평가위원들마다 달리 평가할 수 있겠죠. 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 수립의 계획 적절성은 대신 이제, 사업의 방향, 규모, 범위의 적정 수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간의 목표와 사업 계획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과 기간 목표의 어떤 연계 수준이 얼마큼 되느냐, 그런 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가능성의 구체성,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서 평가위원들이 주관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이거를 총 3점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잘하면 1점, 매우 미흡하면 0.2점. 항목별로 해서 이제 전체가 다 1점이면 총 3점을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의 부분에서 이제 전산 시스템 관리에 있어 얼마큼 책임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것도 정성평가인데요. 전산 시스템을 얼마큼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전산 시스템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 매뉴얼을 갖고 있고 자체 매뉴얼을,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사용 설명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스템을 얼마큼 이제 잘 운영하게끔 사용 설명서를 자체적으로 잘 구비를 하고 있느냐. 거기다 적절성은 뭐냐면 이제 사업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교육, 홍보 등 기관과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활용 계획들을 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는 것이죠. 시스템을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냥 기존에 내려왔던 그런 구두상의 어떤 언급이 아니라 매뉴얼로 시켜서 신규 직원이 오더라도 전산 시스템을 그 매뉴얼만 보고라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런 전산 시스템의 어떤 운영의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얼마큼 직원의 전문성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직원의 전문성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노인 분야에 얼마큼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오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직원 근속 계열수, 이제 지금 중간에 공백이 없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얼마큼 오랫동안 일을 해왔느냐, 그러니까 장기 근속을 보는 거죠. 장기 근속을 하게 되고 얼마큼 이제 노인 분야 쪽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직원의 전문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얼핏 보면 전문성이 되게 정성평가처럼 보이지만 이제 해당 분야의 경력, 그다음에 직원의 근속 딱 개월수를 딱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정량평가로 평가가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을 통한 어떤 경향 평가를 할 때 이제 직원들의 어떤 직원 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영역이네요. 자, 보면 이제 직원 교육을 얼마큼 이제 내부 외부 교육을 얼마큼 많이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워크샵 외부 교육은 어디까지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1박 이상의 워크샵은 그냥 하루로 해서 8시간까지 인정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규정들이 있는 거죠. 2박 3일 한 거를 24시간 곱하기 3일로 하게 되면 되게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일반을 하더라도 이제 1박 이상 교육은 무조건 8시간까지만 인정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40시간이 되게 되면 2점, 그런 식으로 이제 20시간이 안 되게 되면 0.8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직원 복지, 어떻게 직원 복지를 하고 있느냐, 총 휴가일수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연차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됐냐, 이것들이 바로 이제 직원 복지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9% 이상을 95% 이상을 사용하면 이제 그 기준을 0.5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참고로 뒤에 있는 내용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봤을 때 이건 정성평가입니다. 얼마큼 예산 계획을 이제 미리 이제 계획성 있게 계획을 했고 얼마큼 집행을 적절하게 했느냐라고 보면 이제 회계 규정에 따라서 얼마큼 잘 전용했고 얼마큼 이제 이거를 자체 규정에 의해서 얼마큼 잘 활용을 했는지, ABB를 활용했는지, 또 전담 인력을 얼마큼 또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회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매우 우수한 경우는 1번, 매우 미흡한 경우는 0.2점, 적절성은 좀 더 이제 종수를 비중을 두고 2점에서부터 매우 미흡은 0.4점까지를 두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산 집행률. 다음에 얼마큼 이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이제 잘 썼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예산 집행의 어떤 적절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산을 잘 활용하고 잔액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내용인 거죠. 자, 네,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사업 운영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평가 1샷이 기간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평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다음 3차 시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